가난한 소년이 건넨 한 장의 사진, 억만장자의 삶을 뒤흔들다. 박지훈 회장은 1등석의 안락한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곧 있을 계약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움직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은 점점 작아지며 아득하게 반짝였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뒤섞여 있었고 그의 마음은 변화에 대한 기묘한 예감으로 가득 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평범한 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돈과 노동의 가치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즐기던 16살. 지우는 동네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원한 물줄기와 하얀 거품,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 그것이 그의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그의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명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판매 일은 끈기와 세심함,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필요로 했다. 매일이 새로웠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응대가 필요했다. 지우는 그 다채로움을 즐겼다. 그는 고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질문을 예측하며 그들이 문제를 입에 담기도 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을 빠르게 터득했다. 매장 점장은 이 젊은이의 성실함과 재치를 금방 알아차렸다. 부서 매니저로의 승진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며 매장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기회였다. 그는 팀을 이끄는 리더이자 멘토가 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지우는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교는 그의 다음 목표였다. 세상이 온갖 색깔로 펼쳐지는 곳.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수능을 준비하며 공부했다.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도울 수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로 가득한 시련의 시간이었다. 명문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다. 개강 첫날, 그는 캠퍼스를 거닐며 주위의 건물과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거대하고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다. 이 명문대에서 그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평생의 사랑이 될 이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크고 당당한 눈빛을 가진 길고 검은 머리의 여성이었다. 그 눈빛이 단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 만남, 처음 나눈 대화, 남산타워 케이블카에서의 첫 데이트. 모든 순간이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서연아,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널 처음 본 순간. 내 인생은 그 전과 후로 나뉘었어. 처음 고백했던 그날의 목소리가 어제 일처럼 귓가에 생생했다. 지우는 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 서서 갓 구운 따뜻한 호두과자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것은 서연을 위한 선물이었고 그가 인사동의 한 고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서연은 그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지우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느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전공 서적과 노트에 둘러싸여 분수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선배,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녀가 책을 가방에 넣으며 물었다. 늘 바쁘지 뭐. 그래도 널 위한 시간은 냈어. 이거, 어머 이 책, 어떻게 알았어요? 서연은 책 표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첫 데이트 때 네가 말했잖아. 기억나? 그가 미소 지었다. 당연히 기억하죠. 고마워요, 선배. 선배는 항상 절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너한테 할 얘기가 더 있어. 우리 잠깐 어디 좀 갈까?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남산으로 향했다. 케이블카가 서서히 그들을 도시 위로 끌어올리자 눈앞에 펼쳐지는 야경은 점점 더 황홀해졌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여기서 처음 너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었지. 그때 난 네가 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
그러니 평생 내 유일한 사람이 되어줘. 나랑 결혼해줄래?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다. 네, 당연히 선배의 아내가 될래요.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과 도시의 불빛에 둘러싸여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사랑해, 서연아.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케이블카가 그들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낼 때 그가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선배. 우리가 서로를 위해 태어난 운명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지후는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해준 것에 늘 감사했다. 모든 힘이 소진된 것처럼 느껴지는 힘든 순간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해낼 거예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해가 막 저물기 시작할 무렵 지후는 작은 빌라 앞에 대리운전 차를 세웠다. 서연과 함께 사는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최근 몇 달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첫 사업, 인사동의 희귀 서적 전문점은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 서연이 현관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여보? 힘들었어. 지우는 그녀 옆 계단에 주저앉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하루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생각해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벌써 포기했을 거야. 지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고백했다. 난 모든 걸 잃었어, 서연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제나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길을 찾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영감을 주었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고 서연은 한 건설회사의 비서로 취직했다. 삶은 팍팍했지만 저녁에 집에 모여 함께 있을 때면 그들의 작은 세상은 모든 역경을 막아주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빚을 모두 청산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투자 끝에 지후는 자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인 혁신적인 수질 정화 기술이 마침내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엔지니어 팀은 성공을 확신했고 지후는 새로운 성공의 전환점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발표 당일은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넓은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기대로 진동했다. 지우는 연단에 서서 관심 가득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은 수질 정화 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동체에 심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갈수록 홀 안의 긴장감과 관심은 고조되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시연으로 넘어갔고 장치를 켰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제어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내 필터 중 하나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다. 순식간에 물이 바닥으로 새어나왔다. 홀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상황을 무마하려 재빨리 말했다. 그는 수석 엔지니어인 민준에게 다가갔고 민준은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민준 씨, 무슨 일이죠? 지훈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물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필터 하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걸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민준이 당황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답했다. 어제 다 확인했잖아요.
지훈은 인내심을 잃어가는 것을 느끼며 반박했다. 그 순간 투자자 중 한 명이 일어서서 물었다. 박 대표님, 기술과 투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프로젝트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팀은 이미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저희 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른 투자자가 회의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지우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을 느끼며 말을 시작했다. 기술적인 결함은 항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술 개발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나머지도 그의 뒤를 따랐다. 지훈은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비된 채 서 있었다. 민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대표님, 저희가 어떻게? 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분노와 절망이 그의 눈에서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잃었어.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그를 안아주었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가 그녀의 품에 안겨 중얼거렸다. 시연은 실패했고 투자자들 앞에서 장치가 고장나 버렸어.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잡고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또 하나의 시련일 뿐이에요. 당신은 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어려움이 아니야, 서연아. 재앙이라고.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잃었고 이제 자금도 없어. 이 프로젝트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단 말이야. 지훈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지난번에도 당신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잖아요. 서연은 그를 위로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과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고 어떤 말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어둠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한 줄기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애쓰면서. 다음 날 사무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다. 팀은 의기소침했지만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했다. 하지만 지훈은 투자자 없이는 그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확히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훈이 팀에게 말했다. 또 한 번의 실패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모든 연결부와 필터의 압력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민준이 제안했다. 아마 밸브 중 하나에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스트레스 조건에서 테스트해 봅시다. 어떤 부하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덧붙였다. 며칠이 지났고 팀은 밤낮으로 일했다. 매일 밤 지훈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할 수 있는 한 그를 지지했다. 여보, 몸 생각도 좀 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집에서도 일을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24시간 내내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 서연아. 하지만 지금은 약해질 여유가 없어. 다음 투자자 미팅 전까지 모든 걸 고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끝이야. 그가 설계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다음 미팅 자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부드럽게 설득했다. 지우는 한숨을 쉬고 마침내 노트북을 덮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냥 또 한 번의 실패가 너무 두려워. 그가 그녀를 안으며 고백했다. 싸우기 위해 힘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은 좀 쉬어요. 그녀가 그를 침실로 이끌었다. 팀은 모든 결함을 제거했지만 사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침울했다.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 모두가 성공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핵심 투자자 중 한 명으로부터 더 이상 프로젝트에 관심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지훈은 자신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절망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신뢰를 되찾으려 했지만 모든 시도는 헛수고였다. 그런 공개적인 실패 이후에 자신의 돈을 걸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녁에 지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그들이 떠났어,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그들을 잃었어.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힘껏 안아주었다. 분명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길을 찾을 거예요.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뿐이에요. 이건 패배가 아니에요. 곧 당신의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거라는 신호예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팀과 서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번 실패는 너무나 컸고 그는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프로젝트는 미완성인 채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돈을 투자했기에 지훈은 다시 한번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가를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당신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지우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 전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예요. 서연의 지지는 그에게 힘을 주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포트폴리오 작업에 매달렸고 그가 만든 것 중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면접 당일 그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박지훈입니다. 그가 건설회사 대표이사실로 들어서며 자신을 소개했다. 박지훈 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대표가 포트폴리오를 받으며 손을 내밀었다. 프레젠테이션은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다. 대표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지훈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계약을 제안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전화기 너머로 초조하게 물었다. 합격했어, 서연아. 믿을 수가 없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그녀의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전에 없던 활력과 상쾌함이 느껴졌다. 오늘은 건설회사의 수석 건축가로서의 첫 출근 날이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잠재력과 경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벌써 부엌에서 향긋한 커피를 2잔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자유롭게 흩날렸다. 그녀는 지훈의 발소리를 듣고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컵을 건네며 말했다. 첫날인데 기분 어때요? 조금 긴장되네. 지훈이 커피를 받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설레는 마음이야. 이번에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서연아. 지훈 씨, 원하는 것을 첫 시도에 항상 이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난 당신에게서 이 세상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낼 용기와 힘을 봐요. 그녀가 그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아침 식사 후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차장에서 새벽 근무를 하던 때부터 이 순간까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친절한 동료들이 그를 맞이했다. 대표가 직접 사무실을 안내하며 동료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들은 그의 새로운 사무실을 보여주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박지훈 실장, 대표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재능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이 자신감 있는 미소로 답했다. 이후 첫 번째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그는 혈관 속에서 짜릿한 흥분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일은 창의적인 접근과 혁신을 요구했고 그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는 새 직장에서의 첫날에 대한 이야기로 서연을 즐겁게 해주었다. 서연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정말 멋진 일의 시작처럼 들리네요. 그녀가 그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응, 이건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장이야. 당신 없이는 해내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룬 거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오늘날 박지훈은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수천억대 자산가이자 거대 기업의 오너다. 그의 삶은 사치와 권력,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내, 서연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강렬하다. 호텔에 도착한 그는 가장 좋아하는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챙겨 렌터카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지훈의 심장은 그가 렌트한 스포츠카 실내에서 울려 퍼지는 빠른 비트의 음악에 맞춰 뛰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협상을 위해 막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속도 제한은 그저 권장사항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가락은 핸들을 꽉 쥐었고 강력한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으르렁거렸다. 언제나처럼 속도는 그에게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 잘못되었다. 화물차를 추월하는 순간 그의 차가 갑자기 미끄러졌다. 지훈은 차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차는 도로를 이탈해 여러 번 구른 후 멈춰섰다. 그는 병실에서 눈을 떴다. 고통은 느리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했지만 의식은 흐릿했다. 주위는 희미했고 귓가에는 의료 장비의 단조로운 경고음만 들렸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신음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달려와 곧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다.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훈이 공포가 가슴을 옥죄는 것을 느끼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훈 회장님, 심각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사가 모니터의 수치를 확인하며 말을 시작했다. 이송되셨을 때 의식이 없으셨고 저희가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지훈은 간신히 집중하며 공황 상태를 억누르려 애썼다. 수술의 어려움은 척추 손상에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걸으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다시 걷게만 해주세요. 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다. 회장님,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회복을 시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보며 재활 치료를 진행하겠지만 부디 어떤 결과에도 대비하고 계십시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병실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지훈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감각조차 느낄 수 없는 바로 그 손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보. 다시는 과속하지 않고 몸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소용없겠죠. 당신이 이렇게 된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포기하지 말아요, 내 사랑.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불확실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기나긴 회복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이 지훈의 매일의 일과를 함께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뒤뜰 정자로 향했다. 그곳에 앉아 그는 자신의 현재 상황과 점점 더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올리비아 아주머니가 점심 준비 다 하셨대요.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지만 그의 어두운 생각까지 걷어내지는 못했다. 지우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연아, 그냥 날 떠나. 왜 내 모든 힘을 나한테 쏟아붓는 거야? 당신은 젊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지쳐 있었다. 난 다른 삶을 원하지 않아요, 지훈 씨. 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을 원해요. 서연이 가까이 다가와 그의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았다. 당신이 짐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그것만이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 왜 그냥 떠나서 새 출발하지 않는 거야? 지우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고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기억나요? 난 언제나 여기 있을 거예요, 지훈 씨.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은 다시. 그녀의 말은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지금 그것들은 멀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의 희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더 예정되어 있었고 각각의 수술이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 너무 지쳤어, 서연아. 그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내 사랑. 사람들은 시련에 부딪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을 힘을 찾아내요. 당신은 무릎 꿇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걸 몇 번이나 증명했잖아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다. 이어진 몇 달은 시련과 절망의 순간들로 가득했고 이는 지훈을 더욱 강하게 짓눌렀다. 수술과 매일의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훈에게 변화의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곁에 있었고 이것은 그에게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자신에게 묶어둠으로써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용한 저녁, 벽난로 옆에 함께 앉아 있을 때 지우는 때때로 그녀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